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죠. 바로 이제 영하권으로 좀 내려가면서 겨울이 이제는 완전히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이러한 날씨와는 다르게 오늘 또 상당히 훈풍이 불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제 뭐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었나 싶었지만 상당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12월에 접어드는 우리 시장인데, 사실 이제 12월에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하지만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감이 아직 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이 강의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급주를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2020년에 있었던 이러한 수급주들, 이제 지난 1강, 2강 시간 때 1분기 그리고 이제 2분기의 수급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봤었다면 이번에는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수급주들이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상당히 장이 좀 많이 요동쳤기 때문에 순환매가 또 빠르게 현재 시장과 비슷하게 이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조금 많으니까 이러한 수급주들이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었었던 종목들과 그 다음에 뭐 이 분위기들, 그 다음에 이슈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저번 주에 가장 이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던 종목군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가장 핫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쌍용차 인수에 참여했었던 기업들, 뭐 쌍방울이라든지 쌍방울 자회사들, 그 다음에 뭐 KG 그룹주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 에디슨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고, 이러한 기업들은 이 쌍용차 인수 소식에 힘입어서 이 시장과 무관한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주가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티가 나듯이 굉장히 큰 상승, 이제 시장과 무관한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광림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쌍방울 관련돼서는 이제 뭐 이 먹튀 논란이 계속적으로 좀 있죠. 이미 이제 한번 입건도 된 그런 이제 이력도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또 수급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역시나 광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 수급주의 어떤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이 광림도 그때 당시에 이 눈에 띄는 이런 수급들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서 무언가 있구나라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 줬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어떤 의도적인 흐름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때 이제 저번 시간에 안내를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들이 무엇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뭐 큰 이슈다라고 한다면 2분기에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냐, 이제 2분기를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인플레 초비상이다, 장바구니가 비명을 지른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상승을 많이 보였었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GS 글로벌이 이제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뭐 GS 글로벌과 그 다음에 뭐 KPF 이 종목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천연가스가 이제 계속해서 좀 부족해지게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 천연가스 대체제를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GS 글로벌과 KPF가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었던 그러한 기억도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가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TYM
뭐 최근에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농슬라의 위험이다라고 하면서 뭐 TYM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플러스 해가지고 대동 정도가 되겠죠. 이제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연속 이제 1조 클럽, TYM도 이제 매출 1조 클럽을 좀 앞두고 있으면서 정말 이 시장과 무관하게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어떤 좋은 상승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최근에도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뭐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식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실적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되겠죠. 역시나 또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 다음에 실적 이 정도로 해가지고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좋은 수급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계속 같은 관점입니다. 보게 되면 뭐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태경케미칼도 그렇고 각각 이제 뭐 이 나프타 관련해서 그 다음에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탄산가스 혹은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해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이고 그때 당시에 인플레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를 받았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부동산의 이 활활 타오르는 투심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부동산 펀드 수익률도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도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제 마찬가지로 좀 파악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특징주 정도로는 그때 이제 이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원숭이 두창이 또 확산이 돼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이 2분기에는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핫한 이슈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월, 5월 정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6월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또 큰 하락을 보였었잖아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또 하락을 많이 보였었던 그러한 구간 그리고 우려감이 현실화된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가장 핫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뭐 물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될 것 같고 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특징주 하나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본다면 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었다라는 부분까지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제 어떠한 이 이슈 없이 무상증자하면 이 기업은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구나라는 이러한 이 호재 정도로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시장이 갈 게 없다 보니까 올라갈 게 없다 보니까 무상증자 섹터가 새롭게 좀 형성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조광 IRA 그 다음에 뭐 플러스 공구 음원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을 많이 보였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이 두 종목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무상증자로 좀 진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또 시장에서 상당히 큰 상승을 많이 보였었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 갈 게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무상증자라는 이슈로 해서 새롭게 또 시장에 섹터가 형성이 되었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에 물가 플러스 환율이 1,300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 이제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금융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점차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6월이 끝나게 되고 이제 3분기로 넘어가게 되죠.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 가장 또 주제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출렁이는 금융시장, 글로벌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먼저 이 차트를 보고 갈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인데 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시작을 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7월 달부터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7월 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상승이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던 그러한 이제 3분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환호와 그 다음에 공포가 동시에 공존했었던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7월 달 진입을 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6월 달에 어느 정도 크게 하락을 하다가 7월 달에 바닥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상승이 한 차례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 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 이 긴축 속도 조절을 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로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이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요즘의 시장과 굉장히 분위기가 닮아 있다라는 점을 한번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우리 시장이 올라갔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거죠. 그죠?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내려가고 전체적인 물가 어느 정도 안정세 보이면서 금리 안정세 보이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때문에 3분기 초반에는 7월에는 지금 현재의 시장과 굉장히 좀 닮아 있었다. 긴축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시장이 상당히 조금 환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줬다라는 점을 파악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한번 또 보게 되면 막상 또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점. 지금 보게 되면 이 대기업이 87%가 이 국제 원자재 값과 환율에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 영향이 87% 이상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모습.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과 상당히 좀 닮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게 되면 시장의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주요하게 거론이 되는 건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 이제 이 인플레이션, 원자재값, 환율 이 모든 상황들이 금리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내년에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 경기 성장도가 상당히 좀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 침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이거든요. 때문에 3분기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점은 지금 현재의 시장과 굉장히 좀 닮아 있구나.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9월 달에 상당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7월부터 이제 8월까지 그리고 9월까지 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 굉장히 현재 시장과 좀 유사하죠. 보게 되면 6월 달부터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다가 9월 달에 하락 나오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지금 구간까지가 상당히 이제 현재의 시장과 좀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고 자리 잡고 이러한 모습들 굉장히 유사하죠.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 3분기의 흐름을 좀 보면서 최근의 시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굉장히 또 말씀드렸지만 이 환호와 그 다음에 공포감을 겪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들이 많이 요동을 쳤었던 그러한 구간이었어요.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수급주들이 어떤 수급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본격적으로 한번 이 7월 달에 어떤 수급주들이 있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첫 종목은 이루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루온을 필두로 해서 뭐 이제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겠죠.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가 이제 시장에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루온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 시작한 그런 이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론을 말씀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기는 하지만 박스권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 이 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고점에 도달을 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저점에 수급이 들어가면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때문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항상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7월 같은 구간에도 이제 수급이 좀 계속적으로 좀 잘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줬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이 있었냐?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게 되면 이제 우크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우크라 부총리와 모듈러 주택 직접 지원 뭐 요청 소식 속에서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크라 지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꿈틀꿈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한공도 보게 되면 일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수급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만한 그러한 힘을 이제 밀어 넣어줬죠. 그리고 이전 매물대까지 정확하게 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 밀어넣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게 했었던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다라는 부분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크라나 혹은 이제 뭐 네옴 관련된 이슈들, 뭐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사실 3분기에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4분기는 3분기에 반복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에 어느 정도 이 주목받았었던 종목들은 사실 3분기에 대부분 다 주목을 받았었다라는 부분 또한 한번 참고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LG화학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G화학은 이제 수급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실적,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넣은 종목이에요. 그때 이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이제 뭐 석유화학 부분은 뭐 견고한 수익성을 유지를 하면서 첨단 소재 부분,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매출액이 좀 잘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또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이제 종목이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7월 들어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괜찮아졌었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장도 보게 되면 LG화학이 상승이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시장의 반등을 이끌다가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올라올 때에는 상승이 잘 나오지만 시장이 꺾일 때에는 가장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시작이 되면서 이때 7월에 어느 정도 주도주 역할을 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이 했구나. 그리고 대형주가 이끌어 갔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4분기 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LG화학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저점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자리를 지켜주다가 굉장히 이제 좋은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확인이 되죠. 저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구간이 확인이 됐을 때 반드시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규모도 아니고 조 단위 규모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 소식이 좀 나왔었고 그러면서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겠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힌트들을 좀 많이 줬었거든요. 이때 아무래도 이 접근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가에서 어느 정도 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형성이 되지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힌트를 좀 잘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들어가죠. 여태까지의 수급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가면서 나 이제부터 좀 돈 밀어 넣을 거야 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준 구간이 현재 이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대형주들, 이 배터리 셀 3사들이 이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제 주도했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특징주를 좀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또 신드롬이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A스토리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우영우에 대한 인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우영우를 좀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다 우영우 얘기만 했었으니까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나 라는 부분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에 저는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수급을 정직하게 밀어넣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때문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가에서 큰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분명하게 이 주식시장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큰 물량을 산다라는 거는 이 가격대에 크게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크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는 반드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영우 신드롬 관련해서 이제 A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상승을 잘 보여줬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정직한 수급주 중에 하나였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도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센트럴 모텍. 지금 보게 되면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이제 양산을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로 또 엮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좋은 수급 흐름을 보였죠.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당시의 수급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모아놨었던 수급들도 한 번에 터트리게 됩니다. 때문에 수급이 한 번 들어가면 반드시 이 한 번의 상승으로는 대부분의 물량을 다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구간에 우리가 의심을 하고 매매를 접근을 해도 절대 늦지가 않다라는 점. 수급을 잘 파악하기만 해도 분명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센트럴 모텍만 봐도 시장의 분위기가 7월에는 좀 나쁘지가 않았구나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과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닮아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근도 이제 OTT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서 좀 이 수급이 풀려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풀려 나가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의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이 수급이 좀 대형주 쪽에서 풀려 나가면서 A스토리 쪽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갔다.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갔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A스토리도 그렇고 센트럴 모텍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수급주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름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여전히 무상증자의 이 섹터는 활발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실 이 무상증자 섹터가 활발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의심을 하고 가봐야 돼요. 어떤 의심을 하고 가야 되냐면 시장에 대한 의심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던 뭐 제주은행 혹은 이제 푸른저축은행, 이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양지사 같은 종목들이 있죠. 양지사. 그죠? 보통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입니다. 양지사 이러한 종목들. 뭐 그 다음에 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스펙주. 가장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뽑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통 이 섹터들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움직이는 섹터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8월, 9월에는 이상하게도 9월 달에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7월, 8월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상증자 섹터가 계속적으로 순환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하고 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 굳이 시장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섹터를 움직일 이유는 없거든요.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섹터들이 돌 때에는 기본적으로 좀 의심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7월 달에는 무상증자 섹터도 굉장히 좀 활발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이 시장에서 이 화두되는 종목들이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화두가 되었었다라는 점. 보게 되면 포스코엠텍.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힌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실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워낙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배터리 소재 거래소를 설립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추진설인데 이제 이 한국 내에서 국제거래소 설립을 준비한다. 이러면서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리튬과 같은 배터리 전구체 소재의 선물 및 현물을 거래할 예정이다. 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사들 보게 되면 굉장히 미래 에너지 혹은 소재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뭐 포스코 에너지, 뭐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엠텍이 엄청나게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잖아요. 역시나 리튬에 대해서 선대적으로 좀 투자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만큼 좋은 상승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도 그때 당시에 이미 또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힌트를 줬다라는 점. 계속해서 이제 밑에서 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수급이 뻔히 이제 보이면서 이 앞에 이 매물 구간을 다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또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시장에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포스코 엠텍도 포스코 엠텍이지만 뭐 최근에 뭐 추가적으로 E&D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그렇고 소재 관련해서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3분기에도 그랬고 최근에 이 4분기에도 그랬지만 이 배터리 소재 관련된 부분들은 2030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섹터거든요. 때문에 이 배터리 소재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 엠텍도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수급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로이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CJ E&M의 OTT 서비스 플랫폼 티빙, KTC 등을 흡수 합병한다라고 하면서 OTT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와요. 자, 알로이스. 그때 당시에 수급 흐름 상당히 훌륭하죠. 이것만 봐도 아 정말 최근 시장의 흐름과 상당히 좀 닮아 있구나. 최근 시장의 흐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7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종목들의 흐름이 활발했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대형주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시장이 좀 반등을 이끌다가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되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이 어디 부분을 좀 지나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61선 근처 구간이 될 겁니다. 이 정도 구간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 대형주에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순환이 좀 잘 일어났다라는 부분. 최근의 시장과 굉장히 좀 닮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 뭐 일동제약. 최근에 이제 이 조코바가 긴급 사용이 승인이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승인 기대감은 이제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뭐 일동제약은 역시나 수급주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수급이 좀 정직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때문에 이 수급만 좀 파악을 하더라도 아 시장에서 당분간 얘가 좀 주도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 굉장히 이제 대조를 해봤을 때 이 눈에 띄는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때문에 아 일동제약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당분간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겠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뭐 모아데이터. 뭐 지금 최근에는 카카오 이제 먹통 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또 마찬가지로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정말 이제 어마무시한 상승이 많이 나왔죠. 1,500원부터 해서 7,950원까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전히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날뛰고 있었다라는 점. 그러면 또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시장이 좋을 때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네. 아, 이거 살짝 시장이 꺾일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해야 될 또 한 가지의 힌트가 무엇이냐? 이제 이 대성창투. 대성창투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한산은행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상증자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의심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많이 이제 보였거든요. 이따가 이제 좀 후반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 인상 관련주들도 움직일 때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일단 의심부터는 하고 봐야 됩니다. 왜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올라갈까? 보통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창투.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한산에 대한 흥행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OTT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또 굉장히 이 좋은 흐름 나타나면서 레몽레인이 올라갔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영우, 그 다음에 한산이 이야기가 되면서 수급주로서 또 굉장히 좀 활약을 해줬다라는 부분들, 최근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성창투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시장과 닮은 그런 모습의 수급주였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조 이방원이 또 이 출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태조 이방원 방산 쪽이 굉장히 좀 핫했었죠. 보게 되면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규모 수주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조 규모의 이러한 이제 큰 수주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수급 흐름을 대놓고 보여줬었죠. 물론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당시에는 눈에 띄는 수급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방산이 뭐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 좀 워낙에 핫했었기 때문에 방산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수급주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굉장히 전설의 종목이 또 출연을 하게 되죠. 금양입니다. 자,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던 구간이고요. 저점 대비, 저점이 이제 4,000원대니까 거의 1000%가 상승을 한 거네요. 그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부분이 뭐였냐면 호실적,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통형 2차 전지 개발, 국내 세 번째에 이어서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이 금양이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이제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다라는 부분 또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양 전설의 종목이 또 7월에 출연을 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웰크로나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 마찬가지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좀 수급을 밀어 넣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웰크로나텍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 약수익 구간을 좀 주면서 이제 이 힘을 모아갔다. 앞선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순환이 많이 나왔죠. OTT,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태양광 쪽도 또 새롭게 나왔었죠. 역시나 이제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2분기 실적 호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대놓고 또 바로 이 수급의 정직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이 태조 이방원의 어떤 이 출발선을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7월 달에 이제 이 태조 이방원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이 나왔다라는 점. 이제 7월 달에 어느 정도 좀 간추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7월은 굉장히 좀 수익을 챙기기 좋은 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과 닮아 있는 장세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었죠. 8월 달에 이제 이러한 흐름들.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오다가 슬슬 이제 힘이 좀 부딪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최근의 시장의 흐름과 좀 약간은 닮아 있죠. 최근 시장도 이제 2,500구간을 좀 뚫어주려고 하다가 뚫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8월도 이 상승이 좀 나오다가 이전 이 매물 구간이 좀 부딪히면서 본격적으로 또 하락을 하기 시작한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개인들을 유도하는 종목이었죠. 보게 되면 이 끌어올리는 듯 하다가 그날 윗꼬리를 그리면서 바로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뭐냐? 개인들이 굉장히 당하기 쉬운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의도하는 거거든요. 무상증자라는 이러한 이슈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끌어올렸다가 바로 그날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완전히 좀 물량을 떠넘기는 그러한 매매 형태였다라는 부분들. 이 아스플로 같은 종목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도 여전히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전히 2차 전지는 굉장히 좀 핫했습니다. 8월 달에도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을 보였었는데 8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기차 혹은 이제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부분.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정직한 이 수급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정직하게 돈 밀어넣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까지 굉장히 이 매매하기 좀 쉬웠었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이 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일원화를 굉장히 좀 잘 이뤄놓은 그런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뭐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들 또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여전히 2차 전지는 핫했었다라는 부분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태광 같은 종목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또 워낙에 이 조선이 핫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핫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태조 이방원들이 8월 중순까지는 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복절 지나고 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쉬는 날 지나고 나서는 이상하게 또 우리 시장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광복절 지나고 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파월 쇼크라는 단어가 좀 출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환율이 1,350원 돌파한다. 그러면서 폭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8월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좀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보게 되면 8월 의장이 잭슨홀 이제 연설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아무래도 이 물가 상승률이 7월 달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둔화가 됐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 높으니까 금리 인상 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최근의 시장과 닮아 있다라는 부분들. 최근 시장의 어떤 조정의 원인은 마찬가지로 연준의 강경한 발언이었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넘어가게 되니까 종목별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심해졌었죠. 그때 당시 보게 되면 쌍방울 그룹 그때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이제 보게 되면 뭐 적색 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체포 영장 발부되고, 이제 완전히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주가 끌어올리고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부분들 그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현대로템, 이제 제가 최근에 아마 방산주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역시나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 그 다음에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과 무관하게
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뭐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기업들의 실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현대로템도 이제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니까 굉장히 또 그때 당시에 좋은 상승을 이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때에는 좋은 이슈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죠.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돈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부재하잖아요.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 당시부터 이 한미글로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설의 시작이죠. 또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 또 시장이 올릴 게 없다 보니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굉장히 눈에 띄게 수급으로 힌트를 주죠. 이제부터 시작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푸른저축은행 시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8월, 9월에 급락을 할 때 가장 또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죠.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대놓고 힌트를 줬어요. 수급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푸른저축은행이 당분간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은 우려가 아닌 현실 하락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9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종목들이 크게 많이 순환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근에 하락장과 닮아 있게끔 이 사우디 네옴시티 시장의 이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 나갔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이때 당시에는 코리아 SE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태풍 흰남노가 좀 북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 하이드로 리튬이 이 리튬 관련주로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또 태풍 관련주로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구간 나오면서부터 이제 리튬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힌트를 준다라는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고 수급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도 나왔었고 그 당시에 또 유신 또 마찬가지로 전설의 종목이죠. 그때 당시에 또 이 한미글로벌을 후속하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이야기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수급으로 계속적으로 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전 구간에는 이제 이 신공항에 대한 이러한 이 수혜였다면 유신이 이제 이때부터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바로 또 수급으로 힌트를 주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슈를 몰라도 이슈의 어떤 종목이 이 실질적인 대장주로 움직일지는 몰라도 수급만 보고서도 충분히 다 우리는 파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다 골라낼 수가 있어요. 수급만 잘 보면 이러한 종목들을 잘 컨택해 나갈 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신도 굉장히 네옴시티 관련해서 큰 상승을 보여준 그런 이제 시작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기 그때 이제 포르쉐 상장 추진 관련해서 특징주로 이제 볼만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3기는 포르쉐뿐만 아니라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러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미래나노텍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효자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이 미래나노텍을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수급이 워낙에 훌륭한 종목이었고 대놓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라는 이 리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었고 쉬운 종목이었고 시장을 주도하겠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미래나노텍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미글로벌이나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놓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시장의 어떤 이슈들을 몰라도 이 종목에 들어가는 수급을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까? 분명하게 이 가격대의 메리트를 느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걸 텐데 왜 이렇게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거지? 이 종목에 뭐가 있길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2차전지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서 이제 또 시장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어요. 이제 뭐 보게 되면 2차전지 소재 사업 본격화한다라고 하면서 조광 페인트 사실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페인트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페인트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에 있고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KCC나 혹은 이제 뭐 사만 페인트에 이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점. 2차전지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또 시장에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추석이 지나갑니다.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뭐 마찬가지지만 또 쉬는 날 지나가고 나니까 또 마찬가지 흐름이었죠.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이오 쪽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상승이 좀 잘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모멘텀들이 조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면서 바이오 쪽으로 또 상당히 좀 돈이 잘 들어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화제약이 가장 좋은 그런 이제 수급주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때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상승을 좀 잘 보여주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울트라 스텝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공포감이 극대화됐었던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로 넘어오면서 정말 시장이 진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0선까지도 좀 뚫고 내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우려감이 정말 극대화됐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금리 인상 수혜주들 올라갈 때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 나오면은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하고 가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올라가지?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강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또 태경 BK가 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최근에 시장 흐름과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닮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 이야기만 나왔다면 굉장히 큰 상승,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면 굉장히 큰 상승,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최근의 흐름과 굉장히 좀 닮아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EM 플러스도 마찬가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그때 당시에 상승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9월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려감이 극대화되고 공포감이 굉장히 좀 극대화되는 그러한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소재나 혹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건드렸다. 혹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를 건드렸다면 오히려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최근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건드렸다면 사실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챙기기 오히려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2차전지 쪽이랑 금리 인상 수혜주 쪽에 오히려 수급이 엄청나게 몰렸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때문에 9월에 이제 이 종목군들을 좀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수익을 좀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7월, 8월, 9월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파월을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8월을 파월이라고 발언을 하네요. 자, 어쨌든 7월, 8월, 9월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3분기 시장을 봤을 때 최근에 이 4분기 시장과 굉장히 좀 닮아 있었다. 2차전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우려감이 있는 와중에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부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분기는 과연 이제 어땠었는가? 최근의 시장이죠. 최근의 시장은 이제 역시나 3분기의 시장과 또 닮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긴축 속도 조절론 아까 3분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대형주들이 상승을 이끌고 그 다음에 꺾이는 구간에 대형주에서 수급이 풀려나가면서 본격적으로 OTT나
혹은 그 외 다른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순환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죠. 즉 4분기도 3분기와 닮아 있고 3분기도 4분기와 닮아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이제 한번 파악을 하고 가면 올해의 시장을 파악하기가 또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4분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잘 나왔죠.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4분기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4분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좀 끌고 나가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 또한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시장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수익을 잘 챙기셨길 바라면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도 여러분들 좋은 수익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